야, 귀에 공구리 쳤어? 이 아줌마가 진짜 아줌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아줌마? 어? 뭐? 아줌마? 시끄러워 진짜. 김씨, 이 미친놈이 진짜. 야, 나 강셀이라고. 이 현장 내 거라고. 씨팔 믹스커피 먹고 싶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42살의 철의 여왕 강셀이 그녀의 완벽했던 40년 인생이 지금 이 흙구덩이 바닥에서 아줌마라는 단어 하나에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돕니다. 삿대질을 해대는 저 시커먼 남자의 얼굴, 흙먼지와 피가 뒤섞인 저 야만적인 얼굴이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까요? 남자의 거친 숨결이 코끝에 닿을 때마다 세리의 심장이 쿵, 쿵 하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노일까요? 아니면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수컷의 향기 때문일까요? 시간은 정확히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뿌연 먼지 사이로 최 반장이 허리를 펴며 앓는 소리를 냅니다. 아이고 허리야. 왕년엔 이 정도 삽질은 골프 스윙 연습 수준이었는데 건강한 삶과 즐거운 인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건강과 재물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야속하구만. 최 반장, 본명 최달수. 올해 나이 48. 한때는 전국에 체인점을 50개나 거느린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빵집 사장님이었지만 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지금 그가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 하나와 낡아 빠진 안전모, 그리고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숨겨둔 믹스커피 2봉지가 전부입니다. 그는 작업복 바지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더니 종이컵 2개를 겹쳐 잡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주목. 김씨, 박씨, 여기를 보시라. 이것은 그냥 커피가 아니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5대5로 섞인 황금 비율의 예술이지. 주변에 앉아있던 김씨와 박씨가 침을 꼴깍 삼키며 그를 쳐다봅니다. 최 반장은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믹스커피 봉지를 뜯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는 각도, 물의 양, 물은 자박하게 젓는 건 시계 방향으로 딱 12번 반. 이게 내 빵집 대박 비결이었는데 말이야. 아, 형님, 빨리 좀 줘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허허, 기다려. 커피는 기다림의 미학이야. 급하게 먹으면 체해. 그때였습니다. 현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고급 승용차들이 먼지 구덩이 공사판에 들어오니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여자가 내립니다. 강세리, 태성건설의 신임 회장이자 업계 최연소 여성 총수.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안전모? 없습니다. 작업화? 아닙니다. 그녀는 무려 12cm 굽의 빨간 하이힐을 신고 바닥에 질질 끌리는 롱코트를 입은 채 진흙탕을 밟고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녀가 코를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습니다. 공기가 왜 이래? 소장, 여기 먼지 관리 안 합니까? 우리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숲속의 아침인데 이건 뭐 황사의 아침이잖아요. 현장 소장인 박 소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아이고 회장님, 내 현장에 내가 오는데 예약하고 와야 합니까? 그리고 저기 저 벽돌 쌓은 꼬라지 좀 봐.
삐뚤빼뚤하잖아. 다시 해. 세리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최 반장이 아침 내내 땀 흘려 공들여 쌓은 벽돌담이었습니다. 최 반장의 미간이 꿈틀합니다. 저 여자가 지금 내 작품을 보고 뭐라는 거야? 그는 먹던 종이컵을 구겨쥐며 벌떡 일어납니다. 이봐요. 거기 사모님. 주변 인부들이 기겁하며 최 반장의 팔을 잡습니다. 형님, 미쳤어? 저 사람 회장님이야. 오너라고. 오너고 나발이고. 아니, 시멘트가 굳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뜯으면 다 무너진다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뾰족구두를 신고 들어와? 발목 나가면 산재 처리해달라고 뗐을 거 아니야. 세리가 선글라스를 턱 내리며 최 반장을 쏘아봅니다. 세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평생 회장님, 대표님 아니면 아가씨 소리만 듣고 살았지. 감히 면전에서 복장 지적을 하는 인간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일용직 잡부 주제의 말입니다. 소장, 저 사람 당장 잘라요.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야, 최 반장, 너 당장 짐 싸. 어디서 감히 회장님한테 말대꾸야. 박 소장이 삿대질하며 최 반장을 거칠게 밀칩니다. 최 반장은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저 태도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 나간다, 나가. 더러워서 안 한다. 야, 똥차 비켜. 나 집에 가게. 최 반장이 씩씩거리며 장갑을 바닥에 패대기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쇠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찢습니다. 현장 꼭대기 타워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근 묶음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바람이 훅 불었고 낡은 와이어 하나가 팅 하고 끊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합니다. 피해. 떨어진다.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수톤의 철근 자재가 허공을 가르며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하필이면 그 낙하 지점. 그곳엔 도도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강세리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세리는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아, 나 오늘 저녁에 피부과 예약했는데. 죽음의 공포보다 현실감이 없는 멍함이 먼저 찾아온 찰나였습니다. 비키라고. 누군가 황소처럼 달려와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최 반장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세리를 껴안고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폭탄처럼 터져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세리가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철근 덩어리가 박살 나 꽂혔습니다. 세리의 귀가 멍합니다. 눈을 뜨니 뿌연 먼지 속입니다. 자신의 몸 위로 묵직한 무언가가 덮여 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땀 냄새와 섞인 달달한 커피 냄새가 나는 남자 최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세리를 온몸으로 감싸 안아 충격을 대신 받아냈습니다. 으윽. 최 반장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떨어진 파편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는지 작업복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옵니다. 세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를 올려다봅니다. 저기요. 그때였습니다. 최 반장이 고통을 참으며 벌떡 일어나 앉더니 대뜸 세리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의 그 상황입니다. 야, 아줌마. 정신 나갔어. 세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안전모도 안 쓰고 들어와. 죽고 싶어 환장했어? 대가리 깨지면 누가 책임져? 최 반장은 자신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르는지 삿대질까지 해가며 세리를 혼냅니다. 그리고 저 신발, 저거 당장 안 벗어?
발목 분질러지고 싶어? 세리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그를 쳐다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건 사고의 충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몸을 던진, 그러고도 자신을 걱정해서 화를 내는 이 남자의 거친 야성미 때문일까요? 세리의 시선이 최 반장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는 목, 그리고 피에 젖은 어깨에 머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굽혀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고 남자는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꼬질꼬질한 40대 남자가 지금 그녀의 영혼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이 사람 피나잖아. 뒤늦게 달려온 수행원들이 난리법석을 떱니다. 소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최 반장 이 미친놈이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대? 소장이 최 반장을 떼어내려 하자 세리가 표정을 싹 바꿉니다. 차가운 얼음 마녀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손대지 마. 네.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세리는 흙투성이가 된 명품 코트를 벗어 최 반장의 피 흐르는 어깨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최 반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최 반장은 고통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치료비나 내놔. 이 아줌마야. 아줌마. 또 그 소리. 그런데 묘합니다. 세리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최 반장이 들것에 실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세리는 바닥에 떨어진 그의 낡은 안전모를 주워듭니다. 안전모 안쪽에는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집안이 무너진다. 오늘도 안전 제일. 최달수. 세리는 손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고 중얼거립니다. 최달수. 그녀의 가슴 속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란 것이 간질거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저 남자 1인실로 옮겨. 그리고 뒷조사해. 가족관계, 빚, 과거 직업, 여자관계까지 싹 다. 네. 갑자기 왜? 세리가 흙 묻은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땅을 디디며 말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밥값은 해야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보온을 넘어선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번뜩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최 반장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금박이 박힌 화려한 벽지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천국인가? 그는 뻐근한 어깨를 감싸쥐며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이 좀 놀란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꼬라지가 이상합니다. 침대는 무슨 왕이 쓰는 것처럼 푹신하고 한쪽에는 냉장고에 60인치 텔레비전, 심지어 안마의자까지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VIP 병실인가 봅니다. 아따, 그 아줌마 돈 좀 썼네. 양심은 있어가지고. 최 반장은 혀를 끌끌 차며 침대 옆에 놓인 과일 바구니에서 배를 하나 집어듭니다.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립니다. 간호사일 거라 생각하고 배를 한 입 베어 물려던 최 반장의 동작이 멈춥니다.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 어제 그 공사판의 아줌마 강세리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화려합니다. 새하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정신이 좀 드나 봐요? 최달수 씨.
세리가 또각또각 걸어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최 반장은 입에 물었던 배를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덕분에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여긴 뭐하러 왔소? 병원비 냈다고 생색 내러 왔소? 생색이라뇨. 생명의 은인인데 이 정도 대접은 기본이죠. 세리는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녀의 눈이 최 반장을 훑어내립니다. 어제는 흑투성이라 몰랐는데 씻겨놓고 환자복을 입혀놓으니 제법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특히 저짙은 눈썹과 고집 있어 보이는 인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입니다. 세리가 서류 봉투를 최 반장 앞에 툭 던집니다. 이거나 한번 봐요. 이게 뭔데? 최 반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최 반장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 채무자 최달수 총 채무액 3억 5천만 원. 변제자 강세리. 최 반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게 뭐여? 당신이 내 빚을 왜 갚아? 그는 빚 때문에 지난 5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밤마다 걸려오는 독촉 전화, 공사판을 전전하며 도망 다니던 세월. 그 모든 족쇄가 이 종이 한 장으로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공짜는 아니에요. 세리가 여유롭게 미소 짓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내가 당신 빚을 갚아준 대신 당신은 내 빚을 갚아야지. 무슨 빚? 내가 당신을 구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갚아야지. 목숨값은 병원비랑 위로금으로 쳤고 이건 내 자존심에 대한 값이에요. 자존심? 세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최 반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어제 나한테 그랬죠? 아줌마라고. 그리고 삿대질하면서 소리 질렀고 그거야 당신이 위험하니까. 내 인생 40 동안 나한테 그렇게 막말한 남자는 당신이 처음이에요. 세리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당신 내 수행비서 해. 뭐? 비서? 최 반장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일용직 노가다꾼한테 대기업 회장 비서를 하라니. 이 여자가 사고 충격으로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합니다. 싫죠. 내가 왜 그쪽 비서를 해? 난 자유로운 영혼이요. 공사판 먼지가 더 체질에 맞다고. 연봉 1억. 보너스 별도. 숙식 제공. 그리고 세리가 뜸을 들이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 옛날에 행복당이라는 빵집 했었죠? 최 반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건 그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하지만 가장 아프게 망해버린 기억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그 집 단골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세리의 표정이 잠시 아련해집니다. 30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던 사춘기 소녀 강세리.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던 곳이 바로 학교 앞 작은 빵집 행복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언제나 갓 구운 단팥빵 냄새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빵을 덤으로 주던 젊은 오빠가 있었습니다. 학생,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거 하나 먹고 해. 그 따뜻했던 목소리. 어제 공사판에서 들었던 그 걸걸한 고함 소리 속에 그 시절의 목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그 단팥빵 오빠라고. 아무튼 선택해요. 다시 공사판 가서 벽돌 나르면서 평생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건지 아니면 내 옆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빚 털고 새 인생 살 건지. 세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생각할 시간은 30분 줄게요. 밖에서 기다립니다. 세리가 나가버린 병실.
최 반장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봅니다. 3억 5천만 원. 그리고 단팥빵. 도대체 이 여자는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왜 하필 나일까요? 최 반장은 머리를 극적입니다. 아이고, 두야. 노가다 뛰러 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여. 근데 연봉이 1억이라고? 그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자존심이냐, 돈이냐? 아니, 생존이냐? 최 반장은 주머니를 뒤적여 믹스커피 하나를 꺼냅니다. 이럴 땐 달달한 게 필요합니다. 커피를 입에 털어넣으며 그는 결심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믿져야 본전이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 그 시각 병실 밖 복도. 세리는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합니다. 김 실장, 오늘부터 내 스케줄 조정해. 출근은 1시간 늦게, 퇴근은 1시간 빠르게. 네. 회장님, 갑자기 왜? 연애 좀 하려고. 연애요? 누구랑? 세리가 병실 문을 힐끔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믹스커피 타는 남자랑. 비서실장은 입을 떡 벌립니다. 건설업계의 철의 여왕이 48 먹은 일용직 잡부랑 연애를 하겠다니. 이건 뉴스 일면의 날 토픽감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어제 그 거친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그 두근거림. 그리고 30년 전 단팥빵을 건네주던 따뜻한 손길. 그녀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돈으로 뭐든 살 수 있다고 믿는 여자 강세리.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어본 남자 최달수. 이 기막힌 갑을 관계의 계약 연애가 과연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 반장이 나옵니다. 환자복 바지를 축혀 올리며 그가 외칩니다. 좋소. 합시다. 그 비서. 대신 조건이 하나 있소. 조건? 세리가 눈썹을 치켜듭니다. 내 믹스커피 타임은 건드리지 마쇼. 그리고 나한테 반말하지 마. 나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여. 세리가 픽 웃음을 터뜨립니다. 알았어요, 최 비서. 아니, 최 이사라고 불러줄까? 이사? 오, 그거 듣기 좋네. 최 이사. 최 반장이 씩 웃습니다. 그 웃음. 눈가에 주름은 잡혔지만 30년 전 소녀 세리를 설레게 했던 그 미소가 여전합니다. 세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습니다. 가시죠, 최 이사님. 백화점부터 들러야겠네. 그 촌스러운 환자복부터 벗어던지고. 세리가 앞장서 걷습니다. 최 반장은 어정쩡하게 그 뒤를 따릅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하이힐 소리와 슬리퍼 끄는 소리가 묘한 박자를 이루며 울려 퍼집니다. 아이고, 숨 막혀. 이거 넥타이요? 아니면 개 목줄이요? 최 반장이 거울을 보며 목을 이리저리 비틉니다. 평생 헐렁한 작업복 바지에 러닝셔츠 바람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 몸에 딱 붙는 이탈리아제 수트는 고문 도구이자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제법 그럴싸합니다. 머리는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넘겼고 콧수염도 다듬으니 왕년의 빵집 문턱 닳게 했던 최 사장 시절의 태가 납니다. 물론 입만 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어때요? 이제 좀 사람 같네. 팔짱을 낀 채 그를 감상하던 강세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이라니. 난 원래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바지, 밑뒤가 너무 짧은 거 아니요? 앉으면 엉덩이 골 다 보이겠네.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펑퍼짐한 몸빼바지 입고 회사 망신 시킬 일 있어요? 망신은 무슨 일하기 편한 게 최고지. 최 반장은 투덜거리면서도 내심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합니다. 48년 인생,
빚쟁이 피해 도망 다니느라 잊고 살았던 자존감이라는 놈이 새 신발 신은 발가락처럼 꿈틀거립니다. 갑시다, 최 비서. 아니, 최 이사님. 오늘부터 여기가 당신 전쟁터니까. 세리가 앞장섭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를 따라 최 반장도 어색한 구두 소리를 내며 뒤따릅니다. 태성건설 본사 로비. 회전문이 돌아가고 강세리가 등장하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고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우렁찬 인사소리에 최 반장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듣던 오한마 가져와.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입니다. 직원들의 눈동자가 바쁘게 굴러갑니다. 회장님 뒤에 서 있는 저 중년 남자는 누구지? 새로운 임원인가? 아니면 회장님의 숨겨둔 애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세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쫄지 마요. 어깨 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세리가 툭 던집니다. 누가 쫄았다고 그래? 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요. 최 반장이 짐짓 큰 소리치지만 손에 땀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50층 회장실. 운동장만큼 넓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세리는 코트를 벗어던지고 소파에 몸을 파묻습니다. 비서실장, 커피. 네, 회장님. 루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최고급 커피잔이 세리 앞에 놓입니다. 사양 고양이가 똥으로 쌌다는 그 비싼 원두입니다. 세리는 우아하게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왜 이래? 맛이 왜 이렇게 써? 원두 바꿨어? 아닙니다, 회장님. 항상 드시던 건데. 아니야, 맛이 없어. 흙탕물 같아. 갖다 버려. 세리가 신경질적으로 잔을 내려놓습니다. 어제 공사판 사고 이후로 입맛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인생 자체가 너무 써서 커피의 쓴맛조차 견디기 힘들어진 걸까요? 그때 멀뚱히 서 있던 최 반장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냅니다. 노란색 막대기.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입니다. 입맛 없으면 이거 한번 드셔보슈. 세리가 눈을 흘깁니다. 그게 뭐예요? 설탕 덩어리. 어허, 설탕 덩어리라니. 이건 노동자의 혈액이자 서민의 영양제요. 최 반장은 익숙하게 탕비실 쪽으로 걸어가 종이컵을 찾아옵니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고 노란 봉지를 톡 뜯어붓습니다. 차르르. 가루가 떨어지는 소리마저 경쾌합니다. 비서실장이 기겁하며 달려옵니다. 최 이사님. 회장님은 그런 인스턴트 안 드십니다. 건강에 해롭다고. 비켜봐. 건강 따지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는 게 더 해로워. 최 반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티스푼을 휘젓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정확히 12번 반. 그리고 마지막에 스냅을 이용해 컵 바닥을 탁 쳐서 거품을 살짝 냅니다. 자, 받으시오. 최달수 표 특제 라떼. 종이컵을 내미는 최 반장의 손.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묘하게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세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종이컵을 받아듭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명품 향수보다 더 강렬하고 원초적인 향기입니다. 한 모금만, 딱 한 모금만 마셔볼까? 세리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댑니다. 따뜻한 액체가 입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순간 세리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달다. 그런데 그냥 단 게 아닙니다. 머리가 핑 돌 정도로 기분 좋은 단맛과 프림의 부드러움, 그리고 커피의 쌉싸름함이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며 혀를 감쌉니다. 마치 30년 전 학교 앞 빵집에서 빵을 먹고 목이 메었을 때 오빠가 몰래 타주었던 그 자판기 커피 맛입니다. 어때요? 최 반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묻습니다. 세리는 대답 대신 종이컵을 기울여 남은 커피를 원샷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 마신 그녀가 입가에 묻은 거품을 혀로 핥으며 말합니다. 하나 더. 예. 하나 더 타오라고요. 아니, 2개. 큰 컵에다가 비서실장의 턱이 빠질 듯 벌어집니다.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강 회장이 믹스커피를 그것도 2잔이나 리필하다니. 최 반장이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으스댑니다. 거봐. 내 뭐라 그랬어. 이게 바로 황금 비율이라니까. 최 반장이 다시 믹스커피를 제조하는 사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불청객. 머리가 벗겨지고 눈매가 뱀처럼 사나운 남자, 조명석 전무입니다. 그는 선대 회장 때부터 회사를 쥐락펴락해온 실세이자 세리의 경영권 승계를 가장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만 이 냄새는 뭡니까? 조 전무가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씁니다. 싸구려 다방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요. 품격 떨어지게. 그의 시선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적고 있는 최 반장에게 꽂힙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뭡니까? 청소 용역입니까? 세리의 표정이 차갑게 굳습니다. 종이컵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조 전무님. 오늘부터 제 수행 총괄 이사로 일하실 최달수 이사님입니다. 총괄 이사요? 조 전무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참. 회장님, 소꿉놀이 하십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사 자리에 앉혀요? 이사회가 장난입니까? 조 전무가 최 반장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최 반장은 엉겁결에 종이컵 2개를 든 채 엉거주춤 섭니다. 조 전무가 최 반장의 수트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립니다. 옷은 또 어디서 빌려 입고 와서. 쯧쯧. 아저씨, 여기 노인정 아니에요. 경로 우대받고 싶으면 탑골공원으로 가시지. 최 반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공사판에서 험한 꼴 다 당해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서 무시당하는 건 오랜만입니다. 손에 든 뜨거운 커피를 저 대머리에 확 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세리가 갚아준 빚이 3억 5천입니다. 여기서 사고치면 다시 그 지옥 같은 빚더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최달수입니다. 최 반장이 억지로 고개를 숙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최 이사. 세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릅니다. 고개 들어요. 예, 내가 뽑은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라고. 근데 감히 누가 내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해? 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또각. 그녀가 조 전무 앞으로 걸어옵니다. 조 전무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아니,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충원을. 충원? 내 커피 취향 무시하고 내 인사권 무시하는 게 충원입니까? 세리가 최 반장의 손에 들린 종이컵 하나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조 전무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마셔요. 네. 뭘? 이거 마시라고. 최 이사가 타준 황금 비율 커피. 이게 당신이 마시는 그 잘난 코피 루악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는 거니까. 아니, 제가 왜 이런 설탕물을. 안 마시면. 세리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 안건으로 조명석 전무 회의만 올릴 겁니다. 품위 유지 위반 및 하극상으로. 조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강세리는 한다면 하는 여자입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억지로 입에 털어넣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구멍을 짖으며 내려갑니다. 아, 뜨거워. 맛이 어때요? 달죠? 인생이 쓴데 커피라도 달아야지. 안 그래요, 전무님? 세리가 싸늘하게 웃습니다. 나가보세요. 아, 그리고 앞으로 최 이사한테 존댓말 쓰세요. 직급은 그쪽이 높을지 몰라도 내 옆에 있는 시간은 이분이 더 기니까. 조 전무는 붉어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쫓기듯 회장실을 나갑니다. 쾅! 문이 닫히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립니다. 최 반장은 멍하니 세리를 바라봅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아까 공사판에서 자신을 구해줬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 돈 없고 백 없고 나이 먹은 자신을 내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사람. 아줌마 아니 회장님. 최 반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성질머리 한번 대단하시네. 저 대머리 아저씨 울겠어. 세리가 피식 웃으며 소파에 다시 앉습니다. 하지만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무서웠던 겁니다. 홀로 늑대 같은 임원들 사이에서 버텨온 세월.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서 믹스커피 냄새를 풍기며 서 있는 이 투박한 남자가 있었기에 평소보다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최 이사, 예, 커피 다 식었잖아요. 다시 타와요. 아니, 아까 2잔 마셨잖소. 밤에 잠 못 자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늘 밤은 잠 다 잔 것 같으니까. 세리가 묘한 눈빛으로 최 반장을 올려다봅니다. 최 반장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알았소. 이번엔 설탕 좀 줄여서 타오리다. 최 반장이 다시 탕비실로 향합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세리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차가운 회장실 공기가 믹스커피의 달달한 향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쫓겨난 조 전무가 복도에서 전화를 걸며 얼마나 살벌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말입니다. 박 소장. 나야. 그 최달수라는 놈. 털어봐. 먼지 하나라도 나올 때까지 털어서. 최 반장이 거대한 복합기 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공사판에서 50kg짜리 시멘트 포대도 거뜬히 나르던 그였지만 이 최첨단 복사기는 그에게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고 험한 벽입니다. 이사님, 종이를 넣으실 때는 간추려서 넣으셔야죠. 구겨진 영수증을 그냥 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여직원이 키득거리며 도와줍니다. 최 반장은 민망한 듯 뒷머리를 극적입니다. 허허, 기계가 사람을 가리네. 내가 왕년엔 5분기 온도 조절도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인데 말이야. 회장실 투명 유리 너머로 강세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류 결제를 하던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밖으로 향합니다. 최 반장이 여직원에게 믹스커피 타는 법을 전수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대리, 물은 요만큼. 알지? 이게 바로 손맛이요. 직원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삭막했던 태성건설 50층에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피식 웃으며 만년필을 돌립니다. 제법이네.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그녀는 책상 한쪽에 놓인 단팥빵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최 반장이 출근길에 사왔다며 무심하게 툭 던져주고 간 것입니다. 아줌마 빈속에 커피 마시면 위장 빵꾸나. 이거라도 먹고 해. 투박한 검은 봉지에 담겨있던 1,000원짜리 단팥빵. 세리는 빵을 조금 떼어 입에 넣습니다. 달지 않습니다. 그녀가 평소 먹던 호텔 베이커리 빵과는 비교도 안 되는
퍽퍽한 맛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메어옵니다. 그 퍽퍽함이 꼭 최 반장의 인생 같아서, 그리고 그 인생이 자신을 챙겨주는 마음 같아서. 그때 인터폰이 울립니다. 회장님, 조 전무님이 현장 소장을 호출해서 데리고 올라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다고 하는데요. 세리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조 전무, 어제 믹스커피 굴욕을 당하고 앙심을 품었을 게 뻔합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조 전무와 함께 낯익은 얼굴이 들어옵니다.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비굴한 미소를 띠고 있는 남자. 바로 며칠 전까지 최 반장을 구박하고 쫓아내려 했던 현장 소장, 박 소장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누추한 현장놈이 귀하신 회장님을 뵙습니다. 박 소장이 90도로 폴더 인사를 합니다. 세리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아, 네. 조 전무님께서 이번 사고 경위서 작성 때문에 저를 부르셔서 온 김에 회장님 안위도 걱정되고 해서. 박 소장이 눈치를 보며 알랑방귀를 낍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최 반장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회장님, 내가 탕비실 냉장고 정리를 좀 했는데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최 반장의 말이 뚝 끊깁니다. 그의 시선이 박 소장에게 꽂힙니다. 박 소장의 눈도 동시에 커집니다. 두 남자 사이에 정적이 흐릅니다. 마치 서부 영화의 결투 장면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박 소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최 씨 아냐? 최달수? 박 소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최 반장의 명품 수트를 훑어봅니다. 와, 나 참 기가 막혀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했더니 작업복 벗겨놓으니까 제법 폼이 나네. 최 반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이곳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강세리의 수행비서이자 이사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박 소장, 여긴 어인 일인가? 최 반장이 최대한 점잖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박 소장이 콧방귀를 낍니다. 어인 일인가? 하? 말투 봐라. 야, 최달수. 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소장님, 일당 좀 쳐주십시오 하고 굽신거리던 거 잊었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훈계질이야? 조 전무가 옆에서 거듭니다. 박 소장, 말 조심하게. 이분은 우리 회사 총괄 이사님이셔.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 하신. 조 전무의 말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박 소장이 배를 잡고 웃습니다. 이사요? 푸아하. 아이고 배야. 아니 전무님, 우리 회사가 자선단체입니까? 믹스커피나 타던 노가다 잡부를 이사를 시켜주게. 그만해. 세리가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납니다. 내 방에서 시끄럽게 뭐하는 짓들이야. 세리의 호통에 박 소장이 움찔하지만 조 전무를 믿고 다시 입을 엽니다. 아니 회장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 인간 원래 빵집 하다가 말아먹고 빚쟁이 피해 도망 다니던 신용불량자입니다. 제가 그 내막을 아주 잘 알지요. 최 반장의 안색이 창백해집니다.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박 소장이 자신의 과거를 아주 잘 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최 반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박 소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최 반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귓속말하듯 하지만 모두가 들리도록 속삭입니다. 김철호, 알지? 너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그놈. 최 반장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김철호, 고향 친구이자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며 꼬드겨 전 재산을 가로채고
보증까지 서게 만들어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철천지원수. 철호 형님이 내 매형이잖아. 최 반장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매형?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사기꾼 김철호의 처남이 바로 눈앞에 있는 박 소장이라니. 세상에 이런 지독한 악연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너 알고 있었냐?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최 반장이 박 소장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박 소장이 잽싸게 뒤로 빠지며 조롱합니다. 당연히 알지. 우리 매형이 술만 마시면 내 얘기하거든. 세상에 제일 멍청한 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최달수라고. 덕분에 우리 누나랑 매형 지금 하와이에서 골프 치며 잘 살고 있어. 내 돈으로. 뚝. 최 반장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아. 으악. 최 반장이 순식간에 박 소장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당탕. 소파 테이블이 엎어지고 유리잔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최 반장은 박 소장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때리면 폭행범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 하고 강세리와 맺은 계약은 깨집니다. 3억 5천만 원. 그 돈을 다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이사라는 감투를 씌워준 저 여자 강세리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최 반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틈을 타박 소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깡패다. 이사가 직원을 팬다. 전무님, 이거 보셨죠? 이거 고소감입니다. 조 전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찍고 있어. 아주 생생하게. 강 회장님, 이게 당신이 뽑은 인재의 수준입니까? 폭력 전과자까지 회사 임원으로 두실 겁니까? 세리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 반장이 흥분해서 날뛰는 모습은 누가 봐도 폭행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보았습니다. 최 반장의 주먹이 왜 멈췄는지,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살기가 아니라 피눈물이라는 것을. 최 이사, 비켜요. 세리가 소리칩니다. 최 반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 소장을 놓아줍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명품 넥타이는 비뚤어졌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최 반장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의 어깨가 작아 보입니다. 박 소장은 옷을 털며 일어나 깐죽거립니다. 아이고 허리야. 나 전치 사주는 나오겠네. 합의금 준비하셔야겠어. 최달수 씨. 아니, 돈도 없는 거지니까 몸으로 때우려나? 나가. 세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조 전무가 득에양양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나가라고 했잖아. 세리가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집니다. 와장창. 도자기 화분이 조 전무와 박 소장의 발치에서 박살이 납니다. 두 남자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내 방에서 내 허락 없이 내 사람 모욕하지 마. 징계, 고소, 마음대로 해. 대신 세리가 박 소장을 쏘아봅니다. 내 매형이라는 김철호. 내가 찾는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찾을 거야. 그리고 너. 세리의 손가락이 박 소장의 코앞을 가리킵니다. 횡령, 자재 빼돌리기, 인부들 일당 착취.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조 전무 뒷배 믿고 설치나 본데 내 목숨줄은 오늘부로 끊겼어. 회장님? 그게 무슨 감사팀,
지금 당장 박 소장 데리고 가서 10년치 장부 다 뒤져. 10원짜리 하나라도 비면 콩밥 먹일 거니까. 문 밖에서 대기하던 감사팀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와 박 소장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아니, 전무님, 도와주십시오. 전무님. 박 소장이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지릅니다. 조 전무는 상황이 역전되자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물러납니다. 회장님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조 전무까지 도망치듯 나가버리자 회장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엎어진 테이블, 그리고 그 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최 반장.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치부를 들켜버린 기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최 반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습니다. 옷 벗겠습니다. 받은 돈은 내 콩팥을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그때 세리의 하얀 손이 최 반장의 손을 덮습니다. 누가 옷 벗으래? 세리의 목소리는 아까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넥타이인데 함부로 풀어요? 회장님, 쪽팔려요? 과거 들킨 게? 최 반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난 더 쪽팔려요. 내 회사에서 내 직원이 사기꾼 처남이라는 놈한테 놀아나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세리가 최 반장의 흐트러진 옷깃을 정리해 줍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알겠네. 당신이 멍청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믿어서 당했다는 거. 최 반장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평생을 호구라고 욕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다릅니다. 사람이 좋아서 당한 거라고 말해줍니다. 최 이사, 아니 오빠. 최 반장이 놀란 눈으로 세리를 쳐다봅니다. 김철호 그 새끼, 내가 잡아줄게요. 내 돈, 내 권력, 내 인맥 다 동원해서 그놈 잡아다가 당신 앞에 무릎 꿇릴게. 왜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내 자존심이라고. 세리가 최 반장의 가슴팍을 툭 칩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요. 당신 뒤엔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고 성질 더러운 여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최 반장은 참았던 숨을 토해냅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세리가 잡아준 옷기 때문에 간신히 버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마우면 커피나 한 잔 더 타와요. 이번엔 진짜 달게. 세리가 짐짓 쿨한 척하며 돌아섭니다. 하지만 최 반장은 보았습니다. 그녀의 귀끝이 살짝 빨개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최 반장은 콧물을 훌쩍 들이마시고 씩 웃습니다. 알겠소. 이번엔 설탕 왕창, 프림 왕창, 내 인생 최고의 비율로 타오리다. 탕비실로 향하는 최 반장의 발걸음이 아까보다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회장실을 가득 채웁니다. 꼬여버린 족보, 꼬여버린 인생. 하지만 엉킨 실타래를 풀어줄 강력한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두고 봐라, 김철호. 이 강세리 회장님이 널 잡으러 간다. 최 반장은 믹스커피 봉지를 뜯으며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불행은 꼭 문틈 사이로 예고장을 밀어넣고 기다립니다. 최 반장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스멜.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의 콧노래가 흥겹습니다. 어제 강세리 회장이 박 소장을 박살내고 자신의 빚 갚는 걸 도와주겠다고 선언한 뒤로 최 반장의 어깨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만지작거립니다.
어제 퇴근길 지하철 가판대에서 산 5,000원짜리 머리핀입니다. 큐빅이 박힌 촌스러운 나비 모양이지만 그의 눈에는 명품 보석보다 예뻐 보였습니다. 회장님 머리가 너무 밋밋해서 말이야. 이거 하나 꽂으면 딱이겠어. 물론 수천억 자산가인 강세리에게 이깟 플라스틱 쪼가리가 눈에 찰 리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최 반장은 몰랐습니다. 이 머리핀이 건네지 못한 채 주머니 속에서 부서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오전 10시 회장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 전무가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법무팀장, 감사팀장, 그리고 덩치 큰 보안 요원들까지 대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예요? 세리가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립니다. 조 전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행패라뇨. 회사를 살리려는 구국의 결단입니다. 회장님, 우리 회사 입찰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갔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발표될 신도시 재개발 입찰 단가표가 경쟁사인 대형 건설 쪽으로 흘러들어갔단 말입니다. 세리의 안색이 창백해집니다. 입찰 단가표는 1급 기밀입니다. 그게 유출됐다면 이번 수천억짜리 공사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그래서 제가 보안팀을 시켜서 긴급 조사를 했습니다. 내부 소행이 분명하니까요. 조 전무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에 서 있는 최 반장에게로 향합니다. 최 반장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껌뻑거립니다. 왜 나를 보슈? 설마 내가 그랬다는 거요? 글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최 이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 원. 이보시오. 말 조심해. 내가 입찰인지 나발인지 뭘 안다고 팔아먹어? 최 반장이 발끈해서 소리칩니다. 조 전무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합니다. 조사해봐. 저 사람 가방부터. 예. 아니, 내 가방을 왜 뒤져? 이건 인권 침해요. 최 반장이 가방을 끌어안고 저항하지만 젊은 보안 요원 2명이 달려들어 강제로 가방을 뺐습니다. 지퍼가 열리고 최 반장의 소지품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낡은 다이어리, 믹스커피 몇 봉지, 그리고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5만 원짜리 신권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순간 회장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최 반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이게 뭐요? 이게 왜 내 가방에? 보안팀장이 돈다발 사이에 끼어 있던 USB 하나를 집어듭니다. 전무님 여기 있습니다. 기밀 문서가 담긴 USB. 조 전무가 혀를 쯧쯧 찹니다. 세상에. 최 이사님. 실망입니다. 아무리 빚이 많고 돈이 급해도 그렇지 회사를 팔아먹습니까? 이 돈 받고? 아니야. 모함이요. 난 저런 돈 본 적도 없어. 누가 몰래 넣은 거라고. 최 반장이 펄펄 뛰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는 다급하게 세리를 쳐다봅니다. 회장님, 억울합니다. 진짜 전 모르는 일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세리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5만 원권 지폐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돈, 지긋지긋한 돈. 세리의 머릿속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의 돈을 보고 접근했던 수많은 남자들. 사랑한다며 다가와서는 결국 사업 자금을 요구했던 전 남편.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던 아버지의 유언. 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최 반장은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3억 5천만 원을 갚아줬지만 평생 가난에 시달린 사람은 돈의 유혹 앞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편견이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습니다. 최 이사, 세리가 힘겹게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죠? 최 반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니죠? 라는 말.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진짜 믿었다면 이게 무슨 수작이야? 라고 조 전무에게 화를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지금 최 반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최 반장은 세리의 눈을 봅니다. 그 흔들리는 동공 속에서 자신을 향한 불신을 읽어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고통,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몸을 던져 구했는데, 믹스커피를 타주며 마음을 나눴는데, 고작 저 조작된 돈다발 몇 뭉치에 나를 의심하는구나. 최 반장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명할 가치를 잃었습니다. 가난한 놈은 도둑질을 할 거라는 저들의 시선보다 당신조차 나를 그렇게 본다는 사실이 더 아픕니다. 회장님, 최 반장이 낮게 부릅니다. 사람 잘못 보셨네. 네, 내가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인 건 맞는데 도둑놈은 아니요. 최 이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해명하셔야죠. 비서실장이 말리려 하지만 최 반장은 뿌리칩니다. 최 반장이 조 전무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죄 지은 놈은 언젠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말이야. 최 반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 조 전무가 흠칫 놀랍니다. 최 반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최 이사,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세리가 뒤늦게 그를 부릅니다. 하지만 최 반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 나비 머리핀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최 반장은 그 머리핀을 휴지통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설레었던 마음도 함께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최 반장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실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조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입을 엽니다. 거 보십시오. 찔리는 게 있으니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닥쳐. 세리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다 나가. 싹 다 꺼져버려. 회장님, 하지만. 안 들려. 나가라고. 세리가 책상 위의 서류를 몽땅 쓸어버립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조 전무와 일당들이 헐레벌떡 도망칩니다. 텅 빈 사무실. 세리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최 반장의 명품 재킷, 그리고 휴지통 옆에 삐져나온 반짝이는 무언가. 세리는 홀린 듯 다가가 그것을 집어듭니다. 싸구려 나비 머리핀.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새 것입니다. 그 순간 세리의 뇌리에 아까 최 반장이 했던 말이 스칩니다. 회장님 머리가 밋밋해서 주려고 샀는데. 환청처럼 들리는 그의 목소리. 그는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줄 선물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아,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남자의 자존심을, 그 남자의 진심을 돈다발 따위와 비교하며 짓밟아 버렸습니다. 최달수 씨. 세리가 머리핀을 가슴에 품고 오열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가 도심을 적십니다. 최 반장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고 있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낡은 작업 조끼를 입은 그는 다시 초라한 중년의 사내가 되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데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8. 믹스커피 먹고 싶다. 최 반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재벌가에서의 달콤했던 며칠 밤의 꿈. 그 꿈은 너무나 짧고 깨어난 현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는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다시 먼지 날리는 공사판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비루하지만 정직한 바닥으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성건설 회장실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강세리 회장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일만 합니다. 눈은 퀭하고 도끼는 더 올랐습니다. 조전무, 입찰건 어떻게 됐어요? 아, 예. 경쟁사에서 저희 단가보다 딱 10원 낮게 써내서 낙찰받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최달수 그자가 정보를. 증거 가져와. 네. 최달수가 정보를 넘겼다는 확실한 증거. 돈다발 말고 통화 내역이든 CCTV든 직접적인 증거 가져오라고. 세리가 찻잔을 집어 던집니다. 와장창. 조 전무가 식은땀을 흘립니다. 사실 증거 따윈 없습니다. 돈다발은 자신이 심어놓은 것이고 USB는 가짜 파일이었습니다. 경쟁사에 정보가 넘어간 건 사실 조 전무 자신이 팔아먹은 것이었으니까요. 세리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최 반장이 떠나고 나서야 그의 결백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는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어. 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비서실장, 차 대기시켜. 어디로 가시게요? 현장, 최달수 씨 있는 그 공사장으로. 그 시각, 최 반장은 다시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어이, 최 씨, 왔어? 며칠 안 보이더니 어디 좋은 데라도 갔다 왔나? 동료 김 씨가 반갑게 아는 체를 합니다. 좋은 데는 무슨 개꿈 꾸다 왔지. 최 반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벽돌을 치게에 짐을 씻습니다. 어깨가 묵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현장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구속된 박 소장 대신 새로운 소장이 인부들을 닥달하고 있습니다. 야야, 동작 봐라. 오늘 내로 이 벽 다 못 쌓으면 일당 없어. 알았어? 새 소장은 박 소장보다 더 악질입니다. 심지어 그는 조 전무의 직속 부하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이, 거기 최 씨. 너 말이야. 전무님이 특별 지시하셨어. 넌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나 해. 뭐요? 내가 기술자인데 왜 청소를 해? 시키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꼬우면 나가든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밥줄 끊어버리기 전에. 새 소장이 최 반장의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최 반장은 주먹을 꽉 쥐지만 이번에는 참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묵묵히 빗자루를 듭니다. 바닥을 쓰는 그의 등이 한없이 처량해 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헬기입니다. 공사장 상공에 갑자기 헬기 한 대가 나타나더니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을 시도합니다. 뭐야? 전쟁 났어? 인부들이 웅성거립니다. 헬기가 공터에 착륙하고 프로펠러 바람에 모래가 휘몰아칩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립니다. 선글라스에 트렌치 코트를 휘날리며 걸어오는 그녀. 강세리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줄지어 따릅니다. 회장님? 새 소장이 기겁하며 달려갑니다. 아이고,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비켜. 세리는 소장을 밀치고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최 반장에게 직진합니다. 최 반장은 멍하니 그녀를 봅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눈을 찡그리며 그가 묻습니다. 여긴 또 왜 왔소?
나 잡아가려고 왔소? 세리가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습니다. 아니요. 모시러 왔어요. 뭐? 세리는 흑투성이인 최 반장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당신 믿지 못한 거 내 잘못이에요. 조 전무지신 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나랑 같이. 주변 인부들이 입을 떡 벌리고 구경합니다. 새 소장이 눈치 없이 끼어듭니다. 아니, 회장님, 이 사람은 절도 혐의가 있는. 닥쳐. 세리가 소리칩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잘 들어요. 이분은. 세리가 최 반장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분은 내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우리 태성건설의 정식 총괄 이사시다. 정적이 흐른 뒤 인부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세리가 소장을 노려봅니다. 너 해고. 당장 짐 싸서 꺼져. 그리고 조 전무한테 전해.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사표 올려놓으라고. 안 그러면 횡령죄로 감방 보낼 거니까. 소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습니다. 사이다가 펑펑 터집니다. 최 반장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세리를 봅니다. 진심이요? 진심이에요. 세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최 반장이 버렸던 그 나비 머리핀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꽂으며 활짝 웃습니다. 어때요? 나한테 어울려요? 큐빅 하나가 떨어진 싸구려 머리핀이지만 세리의 머리 위에서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최 반장의 코끝이 찡해집니다. 어울리네.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럼 됐어요. 가요, 이사님. 밀린 결제 서류가 산더미예요. 아, 거참. 노동자 쉴 틈도 안 주고 부려먹네. 최 반장이 툴툴거리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세리는 최 반장의 팔짱을 끼고 헬기 쪽으로 이끕니다. 공사판 먼지 속에서 피어난 로맨스. 이제 두 사람은 헬기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더 통쾌한 복수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꽉 잡아요, 오빠. 떨어지면 못 구해줘요. 걱정 마소. 내가 이래봬도 고소공포증은 없는 사람이니. 두 사람을 태운 헬기가 푸른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 아래 닭쫓던 개가 된 소장과 조 전무의 앞날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회사야? 구멍가게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노가다꾼을 이사 자리에 앉혀. 태성건설 대회의실 문이 부서져라 열립니다. 들어온 사람은 강세리의 이복 오빠이자 그룹의 장남인 강준식 부회장입니다. 그 뒤로 배 다른 동생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옵니다. 세리가 회장 자리에 앉은 게 배 아파서 밤마다 제사상 엎어버리고 싶어하는 인간들입니다. 오빠, 놓고 몰라. 가정교육을 어디서 받았길래 남의 사무실을 막 들어와? 세리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강준식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집어던집니다.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다. 안건은 강세리 회장 해임 및 무자격 임원 최달수 퇴출. 세리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이유가 뭔데? 이유? 내 옆에 있는 그 늙은 제비 때문이지. 강준식이 최 반장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최 반장은 오늘따라 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세리가 선물한 최고급 넥타이를 메고 의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제비라니. 난 엄연히 정식 채용 절차를 밟은. 닥쳐. 이 빵쟁이 주제에 고졸의 신용불량자에 빵집 말아먹은 경력밖에 없는 놈이 무슨 건설회사 이사야? 강준식의 인신공격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립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스펙으로만 따지면 최 반장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가 입술을 깨물며 반박하려던 찰나 최 반장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회장님, 가만 계쇼. 이건 사내들의 대화니까. 최 반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가 강준식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키는 강준식이 더 크지만 기세는 최 반장이 압도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공사판 호랑이의 눈빛입니다. 부회장님이라 하셨나? 스펙? 좋지. 나 대학 못 나왔어. 영어도 오케이밖에 모르고. 꺼봐. 무식한 놈이. 근데 말이요. 당신들이 그 잘난 명문대 나와서 경영 수업 받을 때 나는 밀가루 포대 나르면서 무게중심을 배웠고 5분 앞에서 땀 흘리면서 기다림을 배웠소. 최 반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립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공사판 구르면서 시멘트가 굳으려면 물과 모래와 자갈이 어떻게 섞여야 하는지, 사람이 사람하고 어떻게 섞여야 건물이 안 무너지는지를 몸으로 배웠단 말이오. 궤변 늘어놓지 마. 궤변? 좋아. 그럼 내기합시다. 최 반장이 테이블을 탁 칩니다. 지금 서초동 재개발 현장, 주민들 반대 때문에 공사 중단됐지? 당신들 그 잘난 경영학 박사 학위로 그거 해결 못하고 있잖아. 내가 해결하면 어쩔 거요? 뭐, 내까지 깨. 내가 일주일 안에 해결하면 나랑 회장님 건드리지 마죠. 대신 못하면 내 발로 나가리다. 최 이사님. 세리가 놀라서 불렀지만 최 반장은 윙크를 한번 날립니다. 나만 믿어. 강준식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곳은 깡패들까지 동원해도 해결 못한 악성 민원 현장입니다. 좋아. 대신 실패하면 위약금 토해내고 꺼져. 내기는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반장은 양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가 챙긴 건 협상 서류가 아니라 커다란 솥단지와 막걸리, 그리고 밀가루 반죽이었습니다. 현장 입구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주민들이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결사반대, 물러가라. 살벌한 분위기. 최 반장은 그 한복판에 솥을 걸고 불을 피웁니다. 자자 날도 추운데 뜨끈한 수제비 한 그릇씩 하고 하이소. 뭐야 저거. 시위하던 할머니들이 웅성거립니다. 최 반장은 멸치 육수 냄새를 풍기며 능숙하게 반죽을 떼어 넣습니다. 과거 행복당 시절 동네 아주머니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전설의 손맛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목시겠네. 일단 이거 드시고 소리 지르세요. 공짜요, 공짜. 최 반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제비를 종이컵에 담아 건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주민들이 하나둘 냄새에 이끌려 다가옵니다. 맛이나 좀 볼까? 호로록. 이거 옛날 맛인데? 그렇죠? 제가 왕년에 밀가루 좀 만졌습니다. 최 반장은 막걸리까지 따르며 주민들 사이에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터전을 잃는 두려움, 무시당했다는 서러움. 최 반장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신도 하루아침에 가게를 잃어봤으니까요. 압니다. 알아요. 저도 쫓겨나 봐서 그 심정 알지요. 최 반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공감과 따뜻한 수제비 국물에 얼어붙었던 주민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3일 뒤 강준식 부회장이 현장에 시찰을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이 최 반장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 양반, 우리 요구 조건 들어주는 거지? 노인정 새로 지어주는 거.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노인 공경 하나는 끝내주시는 분인데 제가 책임지고 최고급 안마의자까지 놔드립니다. 와, 강준식의 턱이 빠질 뻔합니다. 수천억이 들어도 해결 못했던 문제를 최 반장이 밀가루 몇 포대와 말발로 해결해버린 겁니다. 보고를 받은 세리는 박수를 치며 깔깔 웃습니다. 역시 내 남자야. 그날 저녁 최 반장이 개선 장군처럼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세리는 로비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흑투성이인 최 반장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최 이사. 아니, 달수 씨. 최 반장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집니다. 아이고, 회장님. 남사스럽게. 이제 당신 빚 다 갚았어요. 돈 빚도 마음의 빚도. 세리가 최 반장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생을 갚아요. 내 옆에서. 최 반장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건 계약 연장이 아닙니다. 종신계약 제의입니다. 그는 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까짓 거 그럽시다. 내 남은 인생 강세리 건물 짓는데 기초공사가 되어드리지. 태성건설 본사 옥상.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장소는 호텔 예식장이 아닙니다. 세리가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그 중에서도 가장 전망 좋은 옥상 정원입니다. 아니, 회장님 결혼식을 공사판에서 한다고? 쉿, 회장님 뜻이래. 초심을 잃지 않겠다나 뭐라나. 하객들의 복장이 가관입니다. 재벌가 사람들은 명품 정장을 입고 뻘쭘하게 서 있고 반대편에는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왁자지껄하게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기이한 하객 조합입니다. 버진 로드에는 레드 카펫 대신 붉은색 고무 안전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랑 최달수 군과 신부 강세리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음악과 함께 최 반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턱시도를 입었지만 머리에는 반짝이는 황금 안전모를 쓰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빵 터집니다. 최 반장은 쑥스러운지 연신 손을 흔들며 입장합니다. 신부 입장. 반대편에서 강세리가 걸어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아래 그녀는 유리구두 대신 편안한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이힐 때문에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겠다는, 그리고 언제든 최 반장과 함께 뛸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단상 앞에서 마주봅니다. 주례는 없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쓴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최 반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나 최달수는 맹세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 마음속에 부실공사 안 나게 튼튼하게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황금 비율 믹스커피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객석의 인부들이 옳소 하며 휘파람을 붑니다. 세리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 강세리는 맹세합니다. 당신이 밖에서 비바람을 맞고 오면 언제든 쉴 수 있는 튼튼한 지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빚보증은 절대 못 서게 하겠습니다. 푸아하. 하객들이 뒤집어집니다. 최 반장도 머쓱하게 웃습니다. 반지 교환 시간.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너트와 볼트 모양으로 만든 백금 반지를 끼워줍니다. 꽉 조여서 절대 풀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신랑 신부 행진. 행진곡은 맨델스존이 아닙니다. 최 반장의 18번 트로트 네 박자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최 반장과 강세리가 춤을 추듯 엉덩이를 흔들며 행진합니다. 하늘에서는 꽃가루 대신 인부들이 뿌리는 오색종이 테이프가 흩날립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메뉴는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끓인 소고기 국밥과 수육,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뷔페 음식입니다. 많이들 드시오. 오늘 회장님이 쏘는 거니까 배 터지게 드쇼. 최 반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국자를 잡습니다. 재벌가 사모님들이 처음엔 쭈뼛거리다가 국밥 한 숟가락을 뜨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바닥까지 긁어먹습니다. 강준식과 이복 형제들은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눈칫밥을 먹습니다. 그들 앞에는 접근 금지 팻말이 놓여 있습니다. 세리가 국밥 그릇을 들고 최 반장 옆으로 옵니다. 여보, 왜? 국물 더 줘? 아니, 그냥 좋아서. 세리가 최 반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노을이 지는 공사장 옥상. 타워 크레인이 십자가처럼 혹은 축복의 탑처럼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보, 나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 말만 해. 밥이라도 따다 줄 테니까. 나 빵집 다시 차려주면 안 돼? 당신이 만든 단팥빵 매일 먹고 싶어. 최 반장이 환하게 웃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반달처럼 휘어집니다. 거 여부가 있겠습니까? 회장님. 아니, 마누라님 명령인데.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건설 재벌과 빵집 아저씨.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재료들이 섞여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달콤한 콘크리트가 되었습니다. 최 반장이 주머니에서 믹스커피 2봉지를 꺼내 흔듭니다. 자, 식후 땡은 커피지. 내가 타줄게. 좋아. 설탕 많이, 프림 많이. 두 사람의 건배사는 샴페인 잔 대신 종이컵이 부딪히는 소리로 대신합니다. 짠! 달달한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태성건설 본사 로비 한 구석에 작은 가게가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행복당.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줄을 섭니다. 이사님, 아니 사장님, 여기 단팥빵 5개요. 오냐 가져가라. 덤으로 하나 더. 최 반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신나게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그 옆 계산대에는 어서 오세요.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회장 강세리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능숙하게 포스를 찍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이 없을 때면 두 사람은 매장 구석에 앉아 종이컵을 기울입니다. 여보, 오늘 매출 짭짤한데? 그 돈 모아서 뭐 하게? 뭐 하긴. 당신 새 구두 사줘야지. 굽 낮은 걸로. 세리가 피식 웃으며 최 반장의 입에 묻은 파탄금을 닦아줍니다. 누군가에게는 막장 드라마 같고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의 믹스커피는 오늘도 여전히 기가 막히게 달달하다는 것입니다.